자, 오늘의 주제는 호치민에서 주거 상권이 어디가 제일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와 상권이 분리되어 있기도 하지만 같이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한번 자세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호치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 사람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죠. 주거 환경에 가장 필요한 것들. 자녀가 있으면 이 학교가 가까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불의에 의해서 아프신 분들이 생기니까 병원, 좋은 병원이 근처에 있는 곳이 가장 좋겠지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풍미형 일대하고 그다음에 2군의 타오디엔 지역이 병원과 학교가 밀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생필품, 주거 환경에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기 위한 시장이 있는 곳, 쇼핑센터가 있는 곳 치면 현재로서는 2군의 타오디엔 지역과 7군의 푸미흥 지역이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베트남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재밌는 건 이 동양인들, 특히 이제 저희 같이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들은 아파트를 선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유럽인들, 그 다음에 미국인들은 주로 사는 곳이 빌라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은 어디냐? 거기는 타오디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타오디엔 쪽에는 고급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이 고급 빌라들의 가장 큰 특징은 완벽한 개인 사생활이 보호된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아파트들은 어, 개인 사생활이 완벽하게 보호가 되다 보니까 예, 외국인들이 주로 많이 모이고 사는 곳은 타오디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푸미흥, 타오디엔, 그리고 비농 어디가 가장 나에게 맞는 곳이냐? 저는 이제 자녀가 있다 보니까 저는 푸미흥이 제일 잘 맞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가 다양한 학교, 그 다음에 또 애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원 이런 것들이 몰집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프면 갈 수 있는 한국병원도 있고 국제 종합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쇼핑센터 그리고 베트남 재래시장까지 같이 다 몰려 있는 곳이 푸미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저한테는 푸미흥이 제일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그리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재 호치민 상가 임대 지역이 어디가 제일 활발하냐? 어,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무조건 푸미흥이 최고였죠. 그렇지만 지금은 타오디엔 쪽에 빈홈 쪽에 대단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그쪽도 푸미흥 못지않은 상가들이 형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임대료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푸미흥이 그래도 단연적으로 상가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호치민시의 상가들의 매매 시세 또는 임대 시세를 알아보자고 하면 좀 복잡해요. 베트남은 이 빌라들, 단독 빌라들 이렇게 5층짜리 하나를 다 빌려서 내가 쓰느냐, 아니면 1층, 2층만 빌려 쓰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완전히 바뀌는데, 현재 푸미흥 쪽의 시세는, 한 2,00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000불에서 1,000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수에 따라서 틀려지고, 대로에 있냐, 약간 조금, 약간 작은 골목에 있냐, 큰 골목에 있냐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내 1군으로 나가면 건물 하나 다 쓰면 10,000불까지 가는 게 현재의 시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보다는 한 30% 이상 월세들이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타깝게도 외국인은 빌라를 매매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합법적으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 법인을 만들고 법인이 그 건물을 사용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이 건물을 매매하면 얼마나 하느냐? 푸미흥 같은 경우 좀 넓고 큰 좋은 위치에 있는 이 건물들은 한국 돈으로 한 15억에서 한 18억 정도의 거래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식당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엄청 많이 들어오고 계신데요. 들어와서 하실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하는 게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한국보다는 투자 대비 자본이 조금 적게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는 좀 더 들어와서 시장을 보면서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자기만의 특색이 있는 가게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아직은 한국 사람에 대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들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뭐 일례로 떡볶이집만 해도 두끼라는 체인점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호치민의 주거 환경과 한국의 환경의 차이는 모든 건물들, 아파트들이 주상복합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 문화가 아침을도 사 먹는 나라다 보니까 내 건물에, 내 건물 주변에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요.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피, 이제 베트남 말로 카페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카페를 파는 카페점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비가 1년에 6개월 매일 오는 우기철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우기철이 되면 비가 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가게 앞에 모여서 비를 피하면서 차를 마시는 게 문화거든요. 자, 그리고 주말이 되면 아침 일찍부터 상가에 모여서 아침을 먹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주거 환경이 이렇게 주거 환경 따로 뭐 상가 따로가 아니라 같이 믹서되어 있는 게 베트남의 주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베트남의 주거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 시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부족하신 분이 많거나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저희 화면에 나가는 전화번호라든가 SNS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 신화호 부동산 많이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저 또한 계속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